은퇴 후에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상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은퇴 후에도 금융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. 아마 노동 없이 살아갈 시간이 강한국이라는 저자에 따르면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도 체감하는 부분입니다. 실제로 퇴직한 후 10년, 이제 11년, 12년 차가 돼가는데요. 이때쯤 보더라도 만약에 투자하는 자산이 없다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질문이 하나 생기죠. 여기에 따라서 10년간 유지할 투자 철학은 뭐고 또 투자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.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 수명은 약 지금 83.5세 2020년 기준입니다. 근데 여기에서 평균이라는 것은 전체의 평균이지만 가장 최빈,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시간을 계산을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주변을 보더라도 90세 넘으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을 봐서 100세 시대는 그리 먼 얘기는 아닙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노인이라고 정의하는 65세. 저도 수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해봤지만 주로 60세가 넘어가면은 숫자가 주는 한계에 의해서 기존의 노동하던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 그 다음은 노인 일자리라든지 그 전에 뭔가 기반을 만드신 분들 외에는 딱히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은퇴 후에 30년 또는 40년 노동 없이 근로소득 없이 어떻게 긴 세월을 모아둔 돈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. 거인의 폴트폴리오라고 강한국 저자 굉장히 젊은 분인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. 뭐 CFA부터 30대밖에 안 되지만 코트라에도 있었고요.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35쪽에 문제는 그다지 잘 나가지 못하는 상위 5%에 들지 못하는 분들입니다. 50세가 넘는 그들을 받아주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. 그들이 은퇴 후 30년, 4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? 은퇴자들의 90% 이상은 30년, 40년 동안 전업 투자자로 살아남아야 합니다라는 굉장히 뼈 때리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금융이라는 것,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 리터러시, 금융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퇴 후에 꼭 생각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다시피 통화가 늘어나는 겁니다. 통화가 늘어나게 되면은요, 원래 통화라는 것이 실물 자산을 교환하기 위한 그 수단의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늘어났지만 실물 자산이 그대로 있다라면 그 갭은 생기겠죠. 그것을 인플레이션, 물가 상승이라고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은행에 놔뒀을 때 이자율도 적고 한다면 만약에 자산 가치는 뭐 10%였는데 은행 이자는 1%다 그러면 자신은 실질적으로 9% 정도를 손해 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근저에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은 M2 통화라는 게 있는데요.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데 가장 큰 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입니다. 파란색이 최근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급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렇게 많은 재화를 생산하면 맞출 수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각국에서 노력을 하지만 장기적인 위기로 늘어난 팽창된 통화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조정되는 과정 사이에 자산 가치의 폭등이 최근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물 자산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간이라는 것의 힘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요, 원금을 넣고 나면은 그 원금을 꾸준히 했을 때 누적되는 단리 이자를 생각합니다. 매해 단리로 그냥 뭐 만약에 10%를 주기로 했다. 그럼 100만 원은 10%면 10만 원, 10만 원, 1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생기는 돈은 이 회색의 그 가치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복리라는 거죠. 즉, 한 해에 100만 원을 넣는데 그 다음에는 110만 원이 되고요. 그럼 110만 원에 10%인 11만 원이 붙어서 그 다음에 121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주황색 같이 그 금액의 가치는 50년이 지나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로 늘어나는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. 제 자녀와 얘기를 하다가 2의 n제곱승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. 2가 몇 번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. 그랬을 때 2를 만약에 10번만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요. 무려 1024가 나옵니다. 그만큼 두 배씩 성장하는 게 있다면 10년이면 무려 처음의 자산보다 1024배를 늘어나는 이것이 바로 시간에 따른 복리 효과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통화가 팽창되고 자산 가치가 하락된다는 그런 느낌 이것들을 이제 외국의 은퇴자의 경우에 많이 느끼죠. 은퇴 예금을 그 어떤 그
은퇴 자금을 가지고 매달 연금식으로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연금 이자가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적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뭘 빵 하나 사더라도 아니면 부동산 렌트비를 내더라도 부족해지니까 그 역마진이 나면서 나이 들어서 근로소득이 없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는 것들이 우리는 영화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계산했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이 있어서 그것을 매달 얼마씩 받을 거라고 전제를 하지만 그 돈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 돈의 가치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삶은 그만큼 또 줄여야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. 특히 만약에 부채라도 있었는데 그 금리가 혹시라도 그것을 해지하게 높아진다면 또 어려운 문제,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은퇴 후의 금융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또 강황후처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. 요새 MDD라고요. 저도 뭐 한 2, 30년 정도 이런 주식 공부도 하고 있지만 요새 유튜브에서 주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내 것을 보다 보니까 원저자들, 그러니까 뭐 노벨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의 논리들로 타고 들어가서 나오는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근데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가장 최저값에서 최고값의 차이를 MDD, 즉 얼마만큼의 손실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. 즉 한 바구니에 모든 자산을 넣지 말고 분산화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. 그 이유를 뒤에서 손실 최소화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뭐 30, 50% 증가를 해서 150만 원이 됐어요.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50%가 하락이 되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 100만 원에서 50%니까 100만 원 그대로 남을 거야라고 착각하겠지만 실제로 150만 원의 50%인 75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죠. 그럼 다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는데 이것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손익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손실률을 50%를 맞았을 때 원금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은 무려 100%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잃지 않는 게임을 하라라는 것을 특히 은퇴자처럼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에 잃지 않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MDD를 알아야 되고 이 변동성을 낮춰주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강원구 저자의 책에서는 그 투자라는 것에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자산을 배분하는 것.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것과 주식과 넣는다든지 달러 자산과 뭐 원화를 넣고 한국의 부동산을 넣는다든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시기에 따라서 마켓에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어느 정도 정교하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종목 선정과 함께 세 가지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게 경제 계절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합니다. 자산의 변동성 크게 4개의 계절이 있다고 하는데요.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. 이때는 당연히 개발도상국 주식이 가장 변동성이 높은 좋은 것이고요. 그다음 물가 연동 채권 이런 걸 들 수 있고요.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하락하는 시기.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아리까리하지만요. 이랬을 때는 금이라든지 원자재 아니면은 물가 연동 채권 현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강한국 저자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가 어느 때냐에 따라서 전체를 뭐 각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중을 조금 더 강하게 놓고 조절하는 식으로 하면서 다시 리밸런싱 금액을 다시 퍼센트를 만약에 25, 25, 25%로 자산을 나눴다면 그것을 한 달 단위로 다시 조정하는 정도만 해서 한 달에 자기는 뭐 한두 시간 정도로 투자를 세팅하고 이것을 10년을 가면은 자신 자산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근거 있는 자신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것은 이분의 그 유튜브 채널인 할투에 들어가시면 몇 개를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.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을까? 사람이 예측할 수 있을까?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심지어 원숭이나 이런 친구들이 더 판단을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예측하는 경우에 실패 경우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? 선택
그 한 전략이 있다면 그것을 10년 동안 내가 과연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?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뭐 리밸런싱을 통해서 약간을 조정하는 것 이런 거 말고요. 그 전체적인 저희가 생각한 이 투자 전략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손실은 더욱더 키우게 된다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요즘 젊은 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것 같고 금융 자격증 CFA는 굉장히 금융 자격증 중에서 거의 최난이도가 높은 겁니다. 그리고 뭐 코트라라고 하면 좋은 직장인데요.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한 분들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나타난 책들이 은퇴 후 삶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앞부분에 얘기한 누구나 은퇴 후에 30년, 40년을 근로소득 없이 어떻게 버틸 거냐? 결국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요.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,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지할 것인가? 라는 진지한 질문, 그리고 투자의 관점, 20년, 30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했을 때 복리 효과가 크다라는 것, 그랬을 때 핵심 원칙, 그 변동성이라는 것,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서 본 것처럼 50% 자산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100% 성장을 해야 한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수치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시대에 대한 흐름, 공부 이런 것을 굉장히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자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뭐 유튜브라든지 검색만 하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 그리고 거장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퇴자들이 어떠한 전략과 철학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, 나는 그렇게 돈에 얽매인 생활이 이제 끝이야. 나는 오히려 소소하게 평생 그 근로 또는 평생 현역이라는 조그마한 일들 아니면 노인 일자리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소득이라도 나는 감사하고 오히려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자산을 어떠한 봉사라든지 자신의 소명에 투자할 거야라고 그것도 전략일 수 있고요. 아니면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적고 하지만 현금 흐름을 위해서 이 분야에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단위가 아무래도 월급 단위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월 단위로 그 굉장히 그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많은 성공한 은퇴자들을 보면 월 단위보다는 크게 연 단위라든지 아니면 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은퇴자라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5년 단위, 10년 단위, 3년 단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에 맞는 학습에 의한 그 투자를 한다면 이 강한국 저자가 말하듯이 누구나 손실을 보지 않고 어떠한 현금 흐름에 부담이 없는 그런 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. 이 얘기 간단히 듣고 또 누가 이렇게 카더라 하는 것을 보고 공부해서 하겠다. 이것은 금물입니다.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기본적인 원칙들, 복리라든지 변동성 어떻게 줄일 것인가,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. 예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지금은 쉽게 그 외국에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든지 전체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어떤 철학과 가치관이 있느냐에 따라 이전보다는 조금 더 쉬운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